예예예. 근데 이번 계엄 사태의 1등 공신은 명태균과 아하. 한동훈이에요. 한동훈도 포함이 됩니까? 뭐 한동훈이 왜 그러냐? 대통령한테 첩보가 올라갔대요. 요건 상당히 신뢰할 만한 네. 소스인데 바로 저 친한계 일부가 김건희 특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아하. 요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지금 외신 보면 아내를 사랑해서 계엄 선포했다 그 말하고 좀 맞아떨어집니까? 예. 오. 그게 저 대통령한테 시간적인 압박. 예. 이제 곧 제표결이 다가오지 않고.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명태균의 황금폰이 곧 까질 것 같다는 제보할 것 같다는 예. 이런 첩보도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한테는 자, 제가 여기서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가 자르고 일단 좀 제 얘기 좀 하고 제 생각 좀 전달하고요. 지금 이렇게 김종대 의원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그동안 벌어졌던 계엄 전이라든가 그 후라든가 관련해서 수수께끼 같은 이런 헤게모니들을 잘 지금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잘 파헤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번 사건, 이번 계엄 사건의 정신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뿌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우리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2010년도에 있었던 3월 달에 천안함 조작건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 문제가 지금 들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한국이 지금 그나마 뭔가 여기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저는 기대를 또 한번 트럼프한테도 저는 이런 망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소설책 같은. 자,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그야말로 남북 정상회담, 북중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장본인이고, 이 양반이 성격이 굉장히 즉흥적이잖아요. 이 양반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사람이죠. 오히려 그 부분이 우리 트럼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한테 저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김정은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그러면, 정말 머리가 비상한 친구라고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가 설마 대통령 되겠어? 해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남한은 도저히 이제 상대가 아니고, 남한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 쪽에 지금 가담한 거 아니겠어요. 아예 이제 포기하고. 그런데 다시 트럼프라는 사람은 또 틀리잖아. 트럼프가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다시 대통령 등장했던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시 또 트럼프한테 뭔가 또,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요. 트럼프야말로 한반도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끌어 보니까 진짜 이거는 남한은 안 된다. 이건 저거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첫 번째 조중동이죠.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순서는, 우리나라는요, 이 보수 언론이 저렇게 막강한 한, 이게 보수 언론의 보도의 어떤 태도가, 경향이 미국의 언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조중동이 저렇게 살아있는 한 남북 정상, 북미 정상회담 어떤 것도 굉장히 어렵겠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천안함이죠. 그 당시에도 말은 안 했지만 반대 세력들이 말은 안 했죠. 물론 말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안함 46형사를 폭침한 놈들하고 대화하고 있고 뭔가 이런 놈들이다. 그러니까 정복 잡발이다. 말도 안 되는 새끼들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때 군인 세력이라든가 그 태극기 부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뿌리라는 거예요. 자, 이걸 트럼프는 알고 있는 한, 그래서 남한을 제껴 불고 그냥 우리 둘이 하자 해서 싱가포르 회담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트럼프는 알고 있잖아.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유일하게 해결해 볼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반도를 딱 보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트럼프가 정말 한반도가 조금이라도 이쁘다고 그러면, 그래도 저놈들은 지금의 그 헤게모니, 더군다나 세계의 어떤 평화 무드잖아. 지금 남북한처럼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그 세상이 없잖아. 이데올로기로. 독일도 무너진 상황이잖아. 그럼 이것만 무너지면 되잖아.
남북한만 이 이데올로기에서 저렇게 대립된 이 상황만 무너뜨린 첫 번째 대통령이 돼도 이거는 노벨 평화상감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일 수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한은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죠. 왜? 아니 그게 천안함을 그렇게 조작이야 위로운 세력들이 조중동 세력이고 제가 말한 개쌍도 세력들인데 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놔두려고 그러죠. 근데 트럼프가 봤을 때는 전 인류 공동 공용의 어떤 그런 어떤 이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지금 뭔가 자행되고 있는 저 골 때린 저 조작권을 해결해 버리면 남북이 뭔가 그거 해결한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 남한 니네들이 알고 있었던 국민들이 그래서 이게 천안함이 결국 종북 반국가 이런 어떤 프레임에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 수직객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버리면 이게 싹 다 와 그래 국민들도 아 그랬어? 야 씨발 그러면은 야 그러면 그 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 그 추진할 때 그거 언론에서 밀어줬어야지. 그거 안 밀어주고 그렇게 반대해서 실패했는데 그리고 뭐 그동안 뭐 김대중이 노무현한테 뭐 퍼주기니 뭐니 이렇게 얘기한 놈들 아 싹 다 죽여야 되는 싹 다 잡아야 돼. 이 새끼 나쁜 새끼들이네.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네 저거. 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남북이 정상 어떤 서로의 어떤 목표, 통일 또는 뭐 민족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첫 단추를 꾸민 거잖아. 천안함.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 사건이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고 천안함 사건이 나올 때부터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천안함 사건은 매우 고도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도저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인혁당 뭐 조작 사건이라든가 다 뭐 칼기 무슨 뭐 조작 사건 다 제도 이해를 해요.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천안함만큼은 우리 민족을 두 골래로 나눠 영구히 분열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어떤 그런 중대한 조작이기 때문에 제가 의미를 봤을 때 그래서 그 당시 어린 나이에도 제가 그 당시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자, 그 나이에서도 제가 항상 이렇게 내다봤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뒤로부터, 그 다음 여러분도 보시면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천안함이 항상 중심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인사, 무슨 뭐 국방부 장관이든 누구든 자, 올라와요. 그러면 반드시 집요하게 저 새끼들이 물고 늘어진 게 있었어요. 당신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한번 떠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야 정말 사실 제가 이렇게 천안함 관련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직접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진짜 모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토로도 했잖아. 아쉬움에 관련 대학 제가 해양대 그쪽이 나왔는데 관련 대학 친구도 모르더라고요.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친구가 저거를 저렇게 얘기하지? 너무 쉬운 거잖아. 내가 주식시장에 있었기 때문인가? 내가 워낙 또 빼어나서 그런가? 나라는 놈이? 그래서 그런가? 저게 그렇게 어려우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 오늘 제가 방송한 이유는 또 이 천안함 관련해서 그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들었을 때 우리 박 단장 또 왜 또 천안함 또 얘기하실까? 진짜 이번에 들으면 또 100번째다. 막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저 정권이 저한테도 상당히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못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냐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안함 문제를,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어쨌든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핵심 뿌리인데 이번 사건하고도 이번 계엄령 비상계엄의 어떤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왜 이런 생각이 나왔느냐, 왜 그런다고 해서 반국가 종북 세력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사상적 배경은 천안함에 있거든요. 그동안 윤석열 행동을 보면 다 나온다니까 이 사람들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속속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못 하고 있거나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그래서 서두에서 우리 김종대 의원이라든가 뭐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그 전에 있었던 또는 지금 있었던 다 지금 하나 둘 파헤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입장이잖아. 소설 같은 얘기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핵심 어떤 그 영역이 여기는 아직도 여전히 감춰지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바로 그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비상계엄이 결국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첩보가 올라왔다. 그 중에서 첩보가 무슨 첩보가 올라왔느냐? 한동훈이 파가 국힘당에서 12명이 지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생각이 돌아섰다. 자, 이게 첩보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도 모르는 내용이고 아주 비상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은요, 윤석열이로 하여금 흥분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본인이 이제 진짜 탄핵되고, 아니 국회에서 한동훈 파가 돌아서 버리면 탄핵되는 거죠. 굳이 뭐 기상 뭐 다른 일 없어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죽느니 이래 죽고 저래 죽느니 애나 모르겠다. 한번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그동안 우리가 또 연습을 또 많이 했고 준비했잖아요. 비상계엄 사실. 자, 그래서 그래 이참에 제대로 한번 하자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뭐 그 전부터 다 준비했죠.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계기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한동훈과의 어떤 배신, 한동훈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오심이다. 이게 발동을 했다. 한동훈이가 돌아선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우리 그래요. 우리 가장 싫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가장 미운 사람이 나랑 옛날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는 어떤 나쁜 생각, 불량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공모했는데, 아니 그럴 때는 서로가 이기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가, 그런데 그거는 나쁜지 알잖아. 저 배신한 놈도 그게 나쁜 짓인지는 알잖아. 알고 있잖아. 그게 나쁜 짓인지.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공모를 했지. 그러다가 이해관계 있을 때는 감춰주는 거죠. 숨겨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놈이 갑자기 돌아서 볼 때, 다른 데로 가볼 때 정말 이때는 무섭기도 하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미운 경우죠. 증오, 분노, 적게 할 수 있는 가장 원천이죠. 이런 경우가. 뭔가 나쁜 짓을 공모했는데 이 새끼가 뭔가 돌아섰을 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왜냐? 이 새끼 나중에 불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거 이 새끼랑 우리랑 옛날에 그거 했는데 아니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골치 아픈 거죠 이거. 자,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상황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윤석열이는 그 한동훈이 첩보가 올라오자 붕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재질을 본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한동훈이랑 뭘 공모했죠? 바로 요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야 그야말로 깊이 있는 방식인 거죠. 그게 바로 천안함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은 천안함에 대해서 그 천안함 사건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안함 그건 북한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잖아, 이게. 그런데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요. 자, 그리고 또한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또는 검찰 그리고 국회의원 그게 국진당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 정도 배지 달고 있으면은 천안함에 대해서 진상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윗선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이재명 딱 찍으면 그리고 국힘당에서도 김무성 이런 좀 정치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천안함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한동훈, 검찰, 윤석열 이 정도 라인 정도면은 검찰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다 보니까 천안함이 왜 조작됐는지 그리고 이유가 뭔지 무슨 목적으로 됐는지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선거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가 선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천안함 모자 쓰고 누구랑 나왔어요? 한동훈이랑.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한동훈이랑 무슨 짓을 했죠?
아, 천안 가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잖아.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둘이 가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천안 모자 쓰고 뭐라 했어요? 앞으로 천안함 관련해서 뭐 진실 뭐 찾고 이런 놈들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반국가 총북 똑같은 얘기가 그 얘기야. 반국가.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령이 나온 얘기를 그때 했어요. 언어만 다를 뿐 똑같은 어떤 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반국가 총북 세력으로 다 잡아넣겠다.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제가 그래서 레프라를 떨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거기 보세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심리 상태를 얘기했잖아. 그러면 윤석열이가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한동훈이가 그 머리 좋다는 한동훈이가 더군다나 그 정치를 많이 했던 정치 맨날 정치 사건에 관여했던 한동훈이가 천안함을 액면 그대로 북괴가 뭐 폭침했다라고 알겠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제가 과학적으로 그걸 폭파 단면적이라든가 버블 제트 현상이라든가 제가 다 밝혀냈잖아. 걔들이 주장한 자 이게 폭파돼서 이게 폭파될 때 하얀 가루가 이렇게 묻은 거다. 아니 바닷물에서 바다가 지금 바다가 생물인데 바다는 세상에 폭파되면서 그 물이 하는데 그게 이렇게 달라붙어요? 하얀색이 그게 달라붙냐고. 그 무슨 어뢰침인가 뭔가. 그건 제가 그렇게 그리고 딱 보더라도 그거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산 사람은 바닷가에 산 사람 다 할 거예요. 옛날 우리 난강에서도 저기 어뢰 그러니까 배 앵카를 한 1년만 바다에 담가 놓으면요. 허얀 색이 붙어요. 허얀 쩍 비슷한 게. 그게 나중에 쩍대거든요. 쩍대기 현상에 그런 것들이 산화돼서 이게 이렇게 하얗게 붙은다고. 그거는요. 걔들이 말하는 폭파할 때 그게 폭발 가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거는 쌩이라니까. 그거는 바다에서 어떤 새끼들이 그걸 이제 조작하려고 가져온 거죠. 하얀색 그거. 그런데요. 눈으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딱 보더라도 그거는 딱 사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그걸 보고도 아무도 그런 얘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인 놈들이나 똑같이 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과학적인 다 떠나서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하지만 저는요. 당시 그러면 제가 2010년 1월 3일 날 정확하게 1월 3일 날 이화 정기를 때린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전에 광명정기가 남북 정상회담 대당주로 치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새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식시장이 똑똑하잖아요. 이명박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어떤 그런데 저는요. 그거를 100% 확신했어요. 틀림없어 이거는. 저는 왜 그랬느냐.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어요. 저는 100%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냥 때렸어요. 이거 무조건 된다. 때렸어요. 그럼 저는 왜 그 당시 때렸냐? 저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의 남북평화 핵벽 정책에 대해서 조중동이 절대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어요. 기본적으로.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냐? 우리 민족에 있어서 남북평화는 통일은 결국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 세대들한테 다시 말해서 앞으로 100년 후의 역사가든요. 남북평화 정책을 성공시켰던 세력들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역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삼국이 분열책을 원했던 놈들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아니잖아. 삼국이 뭔가 통일하고 뭔가 고구려랑 뭔가 이렇게 합쳐지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분열하고 이런 놈들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역사들 평가할 리가 없잖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이 보더라도 저 남북 평화 정책만큼은 기가 막힌 정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수 놓친 거죠. 김대중이한테. 이것이 쟤들한테 한수 놓쳤네. 그러면은 저거를 쟤들이 하기를 그냥 놔도 안 되지. 저거는 사실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해관계, 이해타산을 빠지다 보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저쪽 세력한테 뺏긴 거죠. 바통을 뺏긴 거죠. 그 기가 막힌 것을. 그러니까 반대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때가 오면 자기들은 요거를 과감하게 먹어버리겠다. 통크게. 저는 그게 바로 이명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명박이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어떤 수적인 정치 이런 부분은요. 이명박이 과거 현대건설 이끌 때도 이명박이 한 머리가 비상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명박이는요.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현대가예요.
이명박 입장에서 남북의 어떤 화해, 남북의 또 이런 그 협력, 경협 이런 것들은요 대박이에요, 대박. 아니 당장 우리나라 건설 기계가 막 가가지고 북한의 그 지하자원, 그 텅스텐 그 중국의 그 비싼 히토류 세상에 생산한다 해봐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천안함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세계 10강에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크게 봤을 때는 그게 남북 경협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안함을 절대에서는 조작을 해서는 안 됐죠. 이게 아픔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아픈 거죠, 이거는.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민족의 분열 때문에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늘 국가와 어떤 대화를 생각하지 않고 소화, 어떤 자기 단기적인 자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빠지면 이렇게 우리 민족의 문제를 그르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건 왜 그래요? 분열 때문에. 극심한 대립. 너무 상대가 싫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놓고 니네들 악의 구렁텅이로 어떤 덫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죠. 상대를. 이게 천안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 조작이. 해서는 안 될 조작이죠. 자,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요. 이왕 얘기했기 때문에 사상가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나라 그 집현전 세종대왕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언어만큼 모든 이 지구상의 그 목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천둥소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비슷하게 우리나라 언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언어는요. 뭐 진짜 그 혀를 기준해서 후흠, 설음, 후치, 전치 해가지고 평,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 아야, 어요. 거기다 정성까지, 받침까지 이런 문자가 없어요, 세상에. 영어 우리 그 인공지능 싸움은요. 결국 기계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빨리 이해하느냐. 이거 이해를 해야 일단 내가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거 다른 게 없다니까. 언어를 이해하는 거라니까 기계가. 기계가 언어만 이해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 인공지능은. 자, 이런 면에서요. 이 세계 영어라든가 중국어가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는 그 해독률이 기계가 언어를 해독률이요. 제일 앞서요. 98%예요, 거의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반면에 영어는 우리가 훨씬 더 먼저 시작했잖아. 예를 들면 챗GPT 훨씬 먼저 시작했잖아. 그런데 해독률이요. 우리는 거의 시작도 안 했잖아. 카카오가 시작할 뻔했어요. 카카오 김범수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카카오는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대단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윤석열이는 카카오 김범수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다음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말 안 듣는 뻔하잖아. 그러니까 구속시키는 거야. 자, 우리는요,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분열로 인해서 그것도 분열이잖아. 상대를 증오하니까 이놈을 정치적으로 이놈 엮어본 거잖아. 자,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자멸 때문에 망한다고. 자, 여러분이 볼 때 이번에 비상계엄도 원천은 뭐예요? 이유가 뭐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분열 현상이에요. 극단적인 분열 현상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잘 본 거예요, 세상을. 그동안 제가 늘 저는 그랬잖아. 결국 이 나라는 자멸로 스스로 망해. 그 얘기가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멸로 들어가고 망하고 있는 게 나라예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긴가민가 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가지고 나온 것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천안함은 또한 이렇게 조작됐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세 개성 세트 봤을 때 저거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저걸 쟤들이 먹네. 자, 그래서 반대한 거죠. 두 번째는 그동안 천안함을 그동안 얘들이 그 퍼주기 김대중이 뭐 맨날 비판할 때 김대중 비판할 때 맨날 그거잖아. 무슨 뭐 빌려주고 퍼주고 무슨 해주고 뭐 도와주고 그리고 그래서 종북 북한을 생각하고 그 새끼 너희들이 도대체 뭐 국민이냐? 반민족 세력이다 너희들. 자, 이런 것들이 종북 이런 거잖아. 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먹혔죠. 왜냐? 물론 먹히긴 했죠. 그러지만 조중동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남북 평화 정책이
그렇게 인기가 없으냐 그게 아니에요. 50%늘 넘었어요. 그렇게 악랄한 공작을 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매일 그렇게 난리를 쳐도 이상하게 김대중의 남북 평화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무식한 국민들이 생각해도 이건 옳은 방향이거든. 이건 옳은 방향이거든. 그래서 지지율이 높았던 거예요. 아무리 깨부셔도. 그래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봐봐 이 새끼들아. 그동안 우리가 말이 맞았지. 퍼주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새끼들아 너희들이 퍼졌고 결국 북한에서 그 폭침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 무기 만든다고. 그게 그거지 이 새끼들아. 응? 그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이명박이는 추진했죠? 이명박이는 왜 정상회담 추진했어요? 이명박이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방향이 싫어서 반대했던 게 아니라 그건 자기들이 원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조중동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상대가 못했던 거예요. 못 먹었던 거예요. 자, 이명박이 이걸 노린 거죠. 야, 이참에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야 이렇게 중요한 남북 정책 평화정책 이런 것도 저기 전라도 저기 새끼들한테 핫바리들한테 그거 추진하니까 지지부진하고 되지도 않고 그러지만 맨날 판단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데 내가 하니까 이명박이가 이것도 하니까 확실히 다르지. 벌써 조중동에서 빡빡 밀어주고 일사천리로 남북 이 경협이 끝내버리잖아. 내 임기 때. 자,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 대통령 선거할 때 잘 보시라고. 저 전라도 쟤들 절대 찍으면 안 돼. 일 안 돼. 맨날 분열하고 불만 제기하고 어떻게 될 거야.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개쌍조선권 메인스트림 찍어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암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목적에서 천안함은 저질렀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세클턴 시공을 초월한 대사상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때 제가 주식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찍어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때 필요면 주식시장에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명박이가 이걸 노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명박이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좋아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어차피 김대중 이쪽에서 하면은 지지부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명박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에. 글도 그렇게 올렸어요.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이명박이는 나중에 나니까 진짜 그 임태희라는 사람이 고백했어요. 9월 달에 일리고 그랬어요. 나중에. 세상에 정치가들이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세상에 정치가들이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있겠냐고. 공식적으로 임태희가 고백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른 거 과학적이고 나발을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천안의 북침입니까? 여러분들 남북 정책 당시 김정일이하고 이명박이하고 몰래 날짜를 어디서 잡을까? 어디서 만날까? 서울에서 만날까? 평양에서 만날까? 자, 이런 것을 조율하고 있는데 김정일 밑에 있던 어떤 새끼가 진짜 술 처먹고 걔 지랄 안 했으면 세상에 그걸 때리면 그거는 김정일이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저 새끼 뭐하는 새끼야 저 새끼 이리 와도 진짜 했어? 너 이런 새끼야 총살감이야. 다 당연히 총살감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저는 얼마든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전문가입니다. 솔직히 전문가. 그런데 다 떠나서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남북 정상회담 제3차 남북 정상회담가 막 움직이다가 막 떴어요. 그래서 제가 막 대박이 이제 터지고 있었죠. 그런데 천안함이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 철첩이 이명박이 뭐라 했어요? 노. 철첩이 조선일보에서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거. 야, 이거 북한. 아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 폭침으로 밀어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노. 그랬어요, 철첩에는. 아니야.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2, 3일 후 지나서 서서히 신경이 변화돼요. 이명박이 신경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제는 그쪽에서 추진하고 밀어붙인 쪽으로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한동훈이하고 그 윤석열이하고는 천안함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그걸 세상에 모르겠냐고. 그거는 개 돼지들이라니까 모르는 거지. 나도 아는데 이 사람들아. 집구석에 처박혀서 주식정도 아는데 세상에 걔들이 그걸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단지 속일 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 저 새끼 나쁜 새끼들이라는 얘기고, 뻔히 알면서 상대를 괴롭힌 거잖아. 이거는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괴롭히잖아. 덫에 걸리라고. 저 새끼 진실만 얘기해. 그래, 아직 진실이 안 밝혀졌어 하면, 저 새끼 종북 좌빨에 사상이 의심스러운 저 새끼 공무 담당시키면 안 돼. 자, 이런 것이잖아.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골 때리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국진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력들이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 필승필승하고 다닌 새끼들이 똥별이란 얘기죠. 그야말로 더러운 새끼들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아주 웃기는 나라죠.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도 이런 적이 없어. 오로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해결하고 또 이런 문제를 알리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대사상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 필요 없어요. 어떤 사상가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고요. 뭐 진중권이라 이런 놈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왜? 유시민 형님도 제가 인정을 잘 안 해요. 왜? 잘 모르잖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모르잖아요. 박사님처럼. 그리고 이 문제식 없잖아.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천안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적 근원적으로 가면은 천안함이 사려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는요 같이 공모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천안함은 진상을 알아요. 저 민주당 애들을 괴롭히는 사건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진실은 조작된 건 알아요. 자, 이놈들이 둘이 가서 모자 쓰고 가서 천안함까지 가서 사진 찍고 천안함 앞으로 뭐 한 놈들은 전부 다 처박이다. 자, 이런 짓을 한 애들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분노하고 제일 배신감 느낀 경우가 어떤 일을 같이 뭔가 나쁜 일을 같은 생각으로 이해 목적으로 한때 했는데 이 새끼가 틀어질 경우에 가장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정적으로. 저는 왜 윤석열이가, 왜 김건희가 굳이 한동훈이를 사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싫어했던 거. 왜 비상계엄까지 나오게 하는 그 감정의 어떤 밑단을 한번 들어가 보면 당시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천안함 때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걔들이 그때 공모했어요. 뻔히 알면서 그렇게 사기치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제 자기를 뭐 탄핵한다 이러니까 이거 더 열받은 거죠. 더 참을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비상계엄.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좀 이제 가십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제대로 방송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잘 안 드러나고 있잖아. 저번에 김민석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반국가 정북 세력이라고 윤석열이가 하는데 그러면 김민석이가 도대체 저 사람은 반국가 정북 세력이 그러면 어떤 세력입니까? 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 김민석이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데 뭐랍니까? 너 뉴라이트 반대한 놈들, 후쿠시마 원전 거기 무슨 조작이 있었다. 막 이러더라. 이런 놈들이 반국가 정북 세력이라고 한다고 김민석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김민석이는 얘기를 못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천안함과 관련이 있다. 사상적 뿌리는. 자,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비상계엄, 이것도 결국은 분열 현상이다.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냥 사건만 다르고 옷만 바꿔입었을 뿐이에요. 똑같은 일이 103년 전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 뿌리는 너무 깊어요. 500년 동안 묵힌 그 뿌리 깊은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익이 이원론. 여러분들 이제 뭔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왜 저쪽 세력이, 왜 박순혁이가, 왜 윤석열이가, 왜 국진자매 애들이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왜 병자호론 때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야 청나라는 안 돼, 명나라는 무조건 돼, 우리는 무조건 돼,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이렇게 빠져서 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나라를 망가뜨렸는지. 지금도 이분법적 사고잖아요. 왜? 반대 세력들은 무조건 반국가 정북 세력, 반대 세력들은 무조건 친중 매국노, 박순혁이. 자, 이건 뭡니까? 이분법적 지나친 명분론이죠. 이 뿌리가 어디다? 이윤론이다. 이거는 매우 깊다. 그리고 그 주창자리 누구다? 영남학파다. 반대로 기호학파는 뭐였다? 아니야. 그때 달라. 무슨 자기를 이가 기가
다 사람마다 다 있고 사람마다 사람에 따라서 이가 먼저 발동할 수 있고 기가 발동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정해졌다고. 이게 그리고 이건 팩트예요. 이게 진짜 팩트잖아. 기후학파에서 주장한 것이 진실에 아주 근접한 거라고. 여러분들 얘기 잘한 거라고. 생각 잘한 거라고. 다시 말해서 호남 사람들이 과거에도 영남 사람보다 훨씬 빼어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 세력들이 그쪽 영남 세력들이 자꾸 저쪽 세력을 괴롭혀요. 우리 역사가 그래요. 늘 괴롭혀. 자기들이 다 잘못해놓고 늘 상대한테 이건 뭐 과거 조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문제의 뿌리가 깊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긴 안목의 어떤 100년 어떤 대계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